네, 제1유아 이기훈 기자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설계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계 키워드 자율 균형 미래가 있는데요. 일단 교육관님 설명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현재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학사들이나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것들을 키워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인고 교육감 10년 이후에 지금 이제 보수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설계도에 과거 교육의 어떤 정책의 틀을 어느 정도 반영하셨는지를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혁신학교라든가 꿈의학교, 동길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된 부분들, 수정된 부분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잘 보완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걸로 느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중에서는 또 이거는 영 방향이 안 맞다 해서 폐기라고 표현한 거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육관님 임기 중에 이 설계도가 교육의 완성은 끝이 없겠지만 단계별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진보와 보수로 저는 나누는 것도 정치에서 진영 논리를 하는데 교육에서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보수는 좀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더 큰 상위를 위해서 개인은 좀 자제해야죠.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진보적인 가치에 더 가까운 거고, 이게 지금 9시 등 교재에 대해서 제가 자율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시 등 교재를 어떤 형태인지 안 하면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98.5% 몇몇 살이 바뀌었다는 건 다 9시 등 교재를 합니다. 그걸 자율화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그 자율화했는데 9시 그냥 하는 거 보니까 효과 없으니까 기조가 흔들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율을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자율은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사례를 봤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 고3 되니까 수능에 생체 리듬을 좀 맞춰야 되니까, 생활 리듬 맞춰야 되니까 오늘 8시 반에 시작해요. 그런데 좋은 사례로. 아마 내년 그래서 겨울 지나고 봄 돼서 여름이 되는데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는 8시 반에 하겠다. 겨울에는 한 10시쯤 시작하겠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조차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자율화죠. 그런데 마치 이거를 이제 영교실을 부활하려는 것처럼 그냥 의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율이라는 가치는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학교는 자율이 우선인데, 그 혁신학교가 사업화되다 보니까 자율보다는 혁신학교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그거 사업을 따기 위해서 모든 교육적 활동을 거기에 중점을 두는 사례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사업비로 해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평균적으로 자율 예산을 내려보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구성원들하고 자율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만들어라. 그 가치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과 균형과 미래의 가치에 맞는 교육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은 당연히 저희가 이 정책 기조로서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세세한 내용들을 주진 않습니다. 세세한 내용. 학교가 만들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 폐기되는 내용은
제도상 사업비로서의 혁신학교와 사업비로서의 꿈의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 사업비 자체가 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사업비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율예산으로 바꾼 겁니다. 폐기라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발전적 변형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발전적 일종의 그 변형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냐? 저 희망은 이 가운데서 인성교육, AI를 통한 기초학력, 저는 좀 이 속도감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 학교는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시키자 하는 지역협력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 좀 가시적으로 됐습니다. 또 하나 더 하면 인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어려서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어려서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과거에는 가령 뭐 변호사다 무슨 고위직이다 이러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델로 나오는데 요새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악인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성교육이 빠졌을 때 오히려 역량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더 크다. 사회 전체에 더 크다. 하는 그런 저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서 인성교육시키는 그 영유아 교육 단계에서의 이 교육적 돌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돌봄.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적 돌봄, 인성교육, 그 다음에 기초학력, 그리고 AI 보고죠. 지역협력 플랫폼 이 네 개만은 저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 두 분, 좀 먼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뵙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성교육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상당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나름대로의 이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 잠복 기간에 이제 학교를 못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대치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교육청에서 이제 보내주시고 또 이제 안내도 받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그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낮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을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과정을 베풀어서 하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간 내에 이러한 모집 인원이 많게 되면 인원을 수급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 학교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어떤 저희가 있냐면 그 선생님들 돕는 그 임시직이라는 분이 한 2~3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저희가 있는 선생님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럼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업무를 좀 맡기면은 그런데 이건 내 업무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를 해가지고 상당히 입소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오게 되면
학부모들도 긴장을 하지만 선생님들도 그만큼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육에 어떨 때는 엇박자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한번 어떤 대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N 뉴스 남는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뭐 질문이시라기보다 또 교육 중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유의해야 되는 중점되는 과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속도가 나면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취재 열기가 뜨거워서 한 번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청 손을 많이 내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극간식비 지원이나 또 이게 늘봄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 교육청만큼 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늘봄 학교를 4개 교육청 선정하고 이달 중에 좀 교육청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늘봄 학교 신청하셨는지나 기존에 분양하신 불복 8시까지 연장하는 것과 이 늘봄 학교가 좀 불복 외에 교육적 측면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유보통합 안에서 어린이집 극단식비 지원인데 어제 뭐 당정협에서 나온 것처럼 교육부랑 교육청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뭐 어제라도 바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린이집 극단식 지원 관련해서 교육부랑 좀 논의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또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려면 이제 그런 예산이나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 늘봄학교랑 어린이집 극단식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막 그 논의 중인 사항을 질문해 주셔서 기왕 말씀 주셨으니까 분명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뒤에 말씀하신 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급간식인데, 유보통합은 지금 아마 유보통합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TF가 태스크포스가 좀 구성이 돼서 우리 경기교육청도 참여를 하도록 올해 지금 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족은 안 했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간식비 문제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교육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단가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급식비가 유치원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누리과정 지원비로 해서 일부 아마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학부모들로부터도 또 그 현장에서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는 아까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건 매우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누리 과정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애는 유치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사실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편해서 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급식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선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제가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는 어차피 앞으로 유보 통합을 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방향을 정해놓고 두 부처가 합의가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지금 이제 아마 그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이제 논의가 돼서 이제 조정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급간식비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유치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를 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재원은 저희가 우선은 저희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재원 문제는 결국은 복지부, 또 저희 교육부, 또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또 같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다니냐 어린이집 다니냐에 따라서 급식비 차이 두지 말자. 재정의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 어른들이 해결하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어린이집 다니는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가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나 하는 느낌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거 이번에 경기도는 해소하겠습니다. 분명히 건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특히 복지부 장관께서 지난번에 이 유보 통합 문제 때문에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약 한 절반 정도가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 어린이집의 학생 수의 약 한 49%가 경기도에 다니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보통 학생은 28.5%인데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런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거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이 문제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미 그런 방침을 도의회하고 실무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도의회하고도 이 문제는 협의해서 재원 문제는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늘봄 학교에 그동안에는 좀 7시까지 돼 있죠. 7시까지 돼 있는데, 제가 그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활동을 해서 제가 교통안전 쪽에 요새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고 주 원인이 뭐냐 하고 이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답변은 많은 접촉사고 중에 어린아이들 학부모 접촉사고가 많은데, 그게 주로 7시에 종료되는 이 돌봄에 맞춰서 빨리 퇴근해서 아이들 픽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접촉사고의 유형.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그런 전담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 시간 우리 8시까지 늘리자. 8시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은 8시까지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8시까지. 근데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은 7시까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치원의 돌봄 담당사님들께도 이거 8시까지 좀 늘리도록 우리 한번 협의 좀 하자. 그렇게 제의를 지금 사실은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들은 특히 그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경기도에서 이 문제만큼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중부서와도 그렇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요. 늘봄 학교 좀 신청, 경기도가 신청하는 건 어디서 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어디든지 경기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경기도는 모든 유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인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뭐 할 때 시범 지역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네. 아마 신청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후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확인 못했는데, 무조건 아마 참여할 겁니다. 그거 내일은 답변 드리겠습니다.